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과연 법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법은 사정적인 예방 조치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법률가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파는 것 때는 이제 변호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법률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좀 정확치 않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책으로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두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런 것이 흔한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의 경우도 그냥 대강 이렇게 쓰고 구두를 한 거는 이제 증빙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두 사람 간에도 어떤 조목별로 그 레코드를 남기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외에도 유산 상속, 에스테이트 플래닝,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재정 계획을 한다든지, 또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뭐 투자 프로퍼티 같은 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필립 시머 호프만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이제 그 마약 투여 과다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업계에서나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전에 한번 이제 뉴저지를 배경으로 했던 소프라는 TV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필립 시머 호프만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젊은 배우인데 그 재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필립은 그 오래된 여자친구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후로도 아이들을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런데 그 걸프렌드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았었고, 이제 그 사이에서 세 아이를 두었는데, 유언장은 걸프렌드랑 첫 애한테, 그때 당시 이제 작성 당시에 있었던 아이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걸로 일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자녀들이 계속 된 후에도 만약에 모든 아이들에게, 나로부터 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준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너무나 스페시픽하게 큰 아이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나머지 두 아이가 그 재산 분배에 포함이 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망인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정확한 프루프가 없다면 이 부분을 또 컨펌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을 완성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만 낳은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산에 이제 대충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한 35 밀리언, 3,500만 불 정도를 여자친구에게 주게 됐는데요.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어떤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결혼을 했더라면 또 대략 또 예를 들어서 한 12 밀리언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분의 경우에는 남은 30 밀리언에 대해서 연방 에스테이트 텍스로 40%, 또 이제 주 텍스가 있겠죠. 주 세금으로도 많이 나가게 되는, 하여튼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몰랐었겠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더 힘든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유언장이 없었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 걸프렌드가 전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아이들의 부모 어머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hildren 애들하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경우로 가게 되겠죠. 또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정확하게 그 트러스트를 제대로 셋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 퍼블릭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유언장은 그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퍼블릭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서 그 유언장 자체에는 유언장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유명한 스타들처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철저한 그런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기본적인 다큐멘트들 그다음에 자기가 꼭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뭐 배우자가 아니고 그래도 이랬다면은 어떤 식으로 위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위임장 같은 것을 보통 유언장을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냥 자녀를 따라가서 무조건 사인만 했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통 유언장과 같이 작성되는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사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위임장이 자기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행위를 못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anytime 바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임 권한이 굉장히 방대하다면 이것을 본인이 갖지 않고 그 위임자한테 다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트랜잭션을 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자녀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뱅크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고 그 본인이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위임자는 위임장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쉽게 위임장 하나 작성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기의 재정에 관련된 위임장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또 만약에 본인이 뭐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사용해야 될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서 그 위임장이 활용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커머셜 프로퍼티 오너에게 있었던 얘기인데요. 항상 가끔 뭐 하다 보면은 뭐 비즈니스를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용으로 산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개인이 이름으로 그냥 부부가 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어느 시점에서 꼭 코퍼레이션을 셋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나중에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미루시다가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죠. 오래된 건물 뭐 낡았는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수리하시고 뭐 이러던 이제 연세 많으신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이제 루프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이제 물이 새고 막 이런 게 심해서 이제 테넌트하고 그 수리를 요구를 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타운시까지 연결이 되고 비즈니스가 완전히 문을 닫고 이제 수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테넌트 쪽에서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랬고요. 물론 이제 인슈런스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리콰이어를 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르신의 질문은
지금이라도 코퍼레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제 물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코퍼레이션을 만드시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코퍼레이션을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 코퍼레이션을 세운 것은 fraudulent transfer, 그러니까 사기성 양도로 강조되어서 어떤 코퍼레이션의 혜택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이 보통 환경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요. 드라이 클리너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다른 어떤 케미컬, 화학자 제품 같은 걸 쓰는 것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도 평소에 그 조언을 들으셔서 개인으로 갖고 있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도 모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을 셋업을 하셔서 본인의 어떤 책임 소재 같은 것을 제한을 해두시는 것이 평소에 본인이 이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법의 현명한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